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확정적 무효이죠.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효한 것을 묻는 거죠. 즉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유효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문제에서는 판례가 출제됩니다. 판례를 보면은 반사회적 행위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누가 봐도 반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반사회적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암기 방법은 강양 비대무전이에요. 강양이 뚱뚱한데 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연상하면서 암기하세요.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입니다. 이 뒷부분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얘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 유효 그리고 끝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양도세 회피 목적 그리고 나머지는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양도세 회피 목적은 유효 하고 끝내는 거예요.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 목적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맡겨두는 계약이죠. 비자금을 맡겨둔 계약이에요. 그런데 포인트는 소극적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적극적 은닉 그랬다면 아마 판례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극적 은닉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죠. 다음은 도박 채무 변제에 관련해서 대리권 수여 행위입니다. 이 자체로는 유효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반사회적이라서 무효가 되느냐? 대리권 수여 행위하고 나서 그 후에 실제로 도박 채무 변제까지 했다면은 그때는 반사회적 행위라서 무효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단순히 도박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행위에 그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사회적이 아니고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허가 문제에는 관공서와 음식점 업주 간의 관계이죠. 그리고 이 판매 부분은 음식점 업주와 손님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서 음식물 판매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유효합니다. 전통 사찰 주지직이 있는데 약정을 했어요. 어떤 약정이냐면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라서 봐야 돼, 이 부분을. 이 부분 약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이러한 약정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 주지 임명 행위는 누가 했냐면은 전통 사찰이라는 단체에서 한 경우입니다. 이 단체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품을 받지도 않았어요. 이 단체에서는. 단순히 이 부분이죠. 이러한 약정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명만 했을 뿐이지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 임명 행위는 유효합니다. 한 번만 더 외우고 가시죠.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다음에는 이 지문 나오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박자를 사용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보진 않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강박의 경우에는 110조 적용하기로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103조 적용하기로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네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보면은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좀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좀 정확히 알아둡시다. 법인이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합니다. 그러면은 반사회적 행위가 맞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일반 재산으로 바꾸면 달라지겠죠. 일반 재산을 모호가 처분하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기본재산은 존립의 근거가 돼요. 존립의 근거를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법인의 존립의 근거를 없애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죠. 이러한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반사회적입니다. 공무 청탁대가 지급 약정. 대가를 약정만 했지 아직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반사회적입니다. 공무잖아요.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해서 돈 주고받는 약정을 하게 되면 형법에서 수뢰죄로 처벌하죠. 범죄입니다. 즉 반사회적이에요. 만일 이 부분을 사무로 바꿨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수임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민사사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서 반사회적이 아니라고 봤어요. 판례가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즉 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을 반사회적으로 봤습니다. 4번 다수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을 여러 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반사회적입니다. 만일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이게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수도 있었겠죠. 효력 규정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돼요. 여기서 이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요,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속규정에 위반되면은 이는 처벌은 받습니다. 단속이니까요. 그러나 사법상으로 그 효과는 유효합니다.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단속규정의 효과를 애우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애우셔야 돼요. 효력규정 위반은 절대무효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받는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죠. 역시 강행규정입니다. 즉 효력규정이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것은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죠. 즉 증명에 불과해요. 증명은 허가가 아니죠. 따라서 단순한 단속규정에 그칩니다. 처벌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도 단속규정에 불과합니다. 효력규정이 아니에요.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규정입니다. 처벌은 하죠. 그러나 거래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그 규정 역시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공부 쉽게 하는 방법,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 시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절대 무효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단속 규정입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확히 따라오세요.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과 예에 따라 달라요. 원칙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가 돼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면은 매도인이 배임 행위를 하고 제2 매수인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가담해가지고 공범이 되면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이때에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니까 이 무효는 그냥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중매매니까 1매수인이 있고 2매수인이 있어요. 그래야 이중매매가 되죠.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을 받습니다. 계약금만 갖고는 부족해요. 반드시 중도금이나 그 이상인 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시 팔게 되면은 이 매도인은 배임죄가 됩니다. 형법 위반이 돼요. 형법 위반이니까 반사의 질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매도인의 배임죄에 대해서 가담을 했어요. 그냥 가담이 아니고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는 형법으로 공범이라 얘기합니다.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역시 범죄인이므로 반사의 질서고 절대 무효가 됩니다. 자, 이 지문 다시 읽으면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매도인이 배임 행위를 했다. 이는 매도인이 배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제2 매수인이 여기에 적극하담했다. 제2 매수인은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범. 그러므로 반사의 질서죠. 따라서 절대 무효가 됩니다.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죠. 맞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항의 의미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절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절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 경우에서 제2 매수인이 등기를 제3자에게 넘깁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취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여전히 제3자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죠. 만일 이 제3자가 다른 제3자에게 또 팔았다. 이를 전득자라 그러는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득자가 선의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속 절대적 무효인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지문을 바라봐야지만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1매수인은 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한다. 현재 등기는 제2매수인 앞으로 돼 있어요. 물론 절대 무효이긴 하지만 등기는 여전히 제2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상태입니다.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계약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해요. 따라서 직접 청구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1매수인은 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말소 청구권을 대의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은 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제1매수인은 이 매도인을 대의해서는 제2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어렵나요? 단순하게 기억합시다. 직접 청구는 안 됩니다. 대의는 됩니다. 단순하게 암기하세요. 법리를 이해하시려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암기하세요. 직접은 안 됩니다. 대의는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 만나면은 혼자 앉아서 연구하면 안 돼요. 늦습니다. 그러면 외우세요. 반사의 질서, 무효로 되는 것. 강박이죠. 이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강양 비대무전이죠. 유효합니다. 유효. 따라서 니은 디귿은 답이 아니죠. 니은 디귿 삭제. 정답은 2번이네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제3자를 참고인이라 그럽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이라 그래요. 이 경우 허위진술합니다. 그런데 그냥 허위진술이 아니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금품과 결부되면은요, 이는 반사회적으로 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좀 길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무효가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유효인 것을 거르면 되죠. 우리가 암기한 거 빠른 풀이 뭐죠? 강양 비대무전입니다. 찾으면 돼요. 강이 있는가 보시죠. 없죠? 양이 있네요. 양도세 면탈 목적. 이 뒷부분 안 읽습니다. 따라서 유효합니다. 정답은 5번. 실제 풀이에서는 이렇게 빨리 푸세요. 자, 나머지 부분 읽어드릴게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도 무효가 되고 이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되죠.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부 무효. 이게 중요해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라면은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자,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를 놔야죠. 건너가려면. 그게 바로 표시입니다. 표시가 되면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표시가 안 됐다면은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표시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제 조건 뜻. 필수 용어집에서 알려드렸었죠. 이런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거는 정지 조건입니다. 일단 효력을 발생하는데 해제하는 거죠. 부첩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전히 부첩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이는
풍속 위반이죠. 성풍속 위반입니다. 따라서 반윤리적이므로 반사회 질서가 되는 거예요. 4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반사회적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즉 단속 규정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 등기 특조법상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는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죠. 만일에 이게 효력 규정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이는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만 갖고서는 단순한 단속법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이는 서민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약자보호죠. 따라서 이는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즉 강행 규정이에요. 법인이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죠. 보호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는 강행 규정, 즉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번은 서민보호, 3번은 법인보호, 둘 다 보호 관련이죠. 따라서 이는 효력 규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한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무효라고 했거든요. 효력 규정이죠. 국토계획법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 즉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는 히읗자음이 있죠. 따라서 효력 규정입니다. 지문이 길죠. 빠르게 키워드를 체크하셔야 돼요. 배임행위, 이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적극가담, 그러면은 배임죄가 있고 적극가담한 공범이 있을 뿐이죠. 이는 범죄니까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효과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3자, 전득자도 취득을 못해요. 틀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도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면 이 효과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효과와 관련된 거 여기 있죠? 이 두 군데입니다. 4번, 5번 먼저 봐야 돼요.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누가 추인하든 간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맞죠. 5번 선의의 정의, 선의 여부는 우리는 안 중요하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정의 매수해서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뒷부분이 유효가 오면 안 되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효과 부분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은 연습이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직접 청구 없죠? 직접,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대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이 뭡니까? 배임, 죄입니다. 죄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서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이 부분이죠. 중도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맞죠. 만일에 중도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다. 그렇다면은 계약금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틀린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력은 절대적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이 경우 매수한 제3자가 선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절대적 무효입니다. 유효는 틀렸죠. 틀린 거 1번. 정답을 찾았지만 나머지도 볼게요. 제2매수인은 적극 가담을 해야 됩니다.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죠. 따라서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곧 원칙입니다.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습니다. 4번에서 제1매수인은 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없죠. 다만 대의해서는 가능합니다. 5번 이러한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